도로에는 운전자의 두 눈 외에도 지켜보는 또 다른 눈이 있습니다. 황당하기도 한데 뭐 하는 거지 싶었죠. 아니 왜 차를 세우고 저기서 춤을 추고 있었지? 블랙박스에 찍힌 흥미롭고 신기하고 별난 영상들 지금 만나보시죠. 출근할 때마다 이용하는 사무실 앞 주차장. 언뜻 보면 그저 평범해 보이지만 제보자는 이곳에서 종종 불쾌한 일을 경험했다는데요. 대변을 본 거를 한 2번, 3번 정도 소변을 보거나 하는 거는 그거는 뭐 늘상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제일 큰 거는 그런 거죠. 꽁초에 이제 불을 안 끄고 그냥 툭 던져놓고 그러면 불이 옮겨 붙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차장에 CCTV가 없기 때문에 찝찝한 마음에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해서 그 이후로는 주차 중에도 블랙박스를 켜두는 습관이 생겼다는데요. 주차장을 비추고 있던 블랙박스에는 과연 어떤 일이 담겨 있을까요? 어둠 속 한 사람이 보입니다. 담 넘어 무언가를 살펴보는 걸까요? 자, 다시 한번 힘차게 도움닫기를 하더니 벽을 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추는데요. 제보자는 이 모습이 굉장히 수상해 보였다고 합니다. 대체 왜 저럴까? 뭐 때문에 저기를 넘어가는 건지 그쪽에 넘어간다고 해서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담을 넘어서 간다는 건 이해하기 힘들죠. 그래서 뭔가 조금 찝찝한 느낌을 받았죠, 그때. 실제 담 너머는 일반 주택 마당입니다. 절도범이나 스토커가 아니었을지 염려가 되는데요. 네, 아직 그런 신고 들어온 거는 24시까지 와도 신고 못된 게 없어요. 불미스러운 사건은 없었다니까 참 다행입니다만 성인 남성 키를 훌쩍 넘는 담벼락을 뛰어넘다니요. 누군가의 공간을 침범하는 건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자,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다는데요. 때때로 주차장에서 불쾌한 흔적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파리 소리 같은 것도 나고 이래서 뭐야 하면서 가까이 갔는데 황당했죠, 정말 그때는. 동물의 소행인 줄 알았던 용변 테러, 정체를 알고는 충격에 빠졌다는데요. 한 남성이 주차장으로 들어오더니 바지를 내립니다. 한 손으로 바지를 축혀 올리더니 자연스럽게 현장을 떠나는데요. 미련이라도 남았는지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나 봅니다. 덩그러니 놓인 낯선 이의 흔적은 곧 제보자의 눈에 띄었다는데요. 출근하자마자니까 뭐 화부터 났죠. 일단은 빨리 나도 출근을 해서 정리를 하고 해야 되는 시간인데 내가 지금 여기까지 출근했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있겠죠. 아무래도.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벌어진 소동. 결국 제보자가 뒤처리를 하면서 끝이 났는데요. 뭐 실수로 그럴 수도 있고 본인들은 급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절대 안 그래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1년 정도는 충분히 참고 했는데 이제 뭐 CCTV도 장착이 될 거고 하니까 앞으로는 처벌을 할 수 있는 방향도 뭐 생각을 해봐야겠죠.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는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속도를 점차 줄이던 그때 도로에서 무아지경으로 춤을 추고 있는 남성이 저쪽에 보입니다. 자, 그것도 아주 흥겹게 말이죠. 맨 처음에 시작하는 빰빰빰빰빰빰빰 저 전국 노래장에 가면 저 어르신들 추는 춤 같은데. 흥을 뽐낼 공간을 미리 확보한 채 차량 앞에서 춤을 춘 운전자. 제보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데요. 혹시나 옆에 누군가 타고 있으면은 이제 뭐 내기를 해서 졌다든지
아니면은 뭐 웃기려고 그랬다든지 근데 혼자 아무도 안 타고 있었어요. 신호가 바뀌기 전에 황급히 춤사위가 끝나면서 이렇게 소소한 에피소드로 마무리됐지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는 거 운전자도 잘 알고 있겠죠? 또 안전을 생각해서 이런 행동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지 않겠나. 춤을 추고 싶다 그러면 주차장에 정식으로 주차를 해놓고 거기서 뭐 춤을 춘다면은 저는 재밌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로에서 하면 안 되는 또 다른 행동을 목격한 김홍기 씨는 그날을 떠올리면 10년 감수가 떠오른답니다. 그냥 그대로 마이웨이로 가시더라고요. 오히려 지키는 사람이 되게 아찔했던 느낌이 났어요. 오,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행위는 등장할 때부터 위태로워 보였다는데요. 화물차 통행이 잦은 도로에서 무단횡단으로 성큼성큼 걸음을 옮기는 한 사람. 자, 놀랐는지 급하게 핸들을 튼 차량이 아슬아슬하게 휘청거렸는데요. 하지만 보행자는 태연히 떨어진 수건까지 챙겨서 유유히 도로를 벗어납니다. 그 정도면 그냥 수건도 떨어진 것도 인지 못하고 지나가실 줄 알았는데 수건은 또 주우시더라고요. 차량을 인지 안 하신 거에서 되게 황당했습니다. 이런 무단횡단이 본인의 목숨뿐만 아니라 타인까지 위험하게 한다는 걸 도대체 왜 모르는 걸까요? 김현 씨는 얼마 전 횡단보도에서 미소를 자아내는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횡단보도 보면은 그때 강아지 생각나는데 계속 떠오르네요. 보행자 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지자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 자, 그런데 강아지도 있습니다.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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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상 위에 젓가락. 목줄도 안 하고 서 있는 거예요. 강아지는 그런 사람의 규칙을 잘 모르니까 뛰어들 수도 있겠구나 하고 불안한 마음이 있었죠. 근데 마침 그 찰나에 오른쪽에서는 2차로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이렇게 쑥 하고 불법 유턴을 하는 걸 봤어요. 진짜 저 매너 좋은 강아지랑 좀 대비가 되는구나.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강아지를 보고 한 가지 의문이 생겼다는 김현 씨. 옆에 서 있는 아저씨가 데리고 나온 강아지인 줄 알았는데 횡단보도를 건너고 나서 각각 가는 방향이 다르더라고요. 강아지가 신호를 읽을 줄 아나. 강아지 혼자 길을 건넌 거였다는데요. 자, 혹시 주인을 잃어버린 개가 아닐지 걱정스럽습니다. 혹시 이 강아지 어디? 모르지. 못 봤어. 모르겠어요. 저 처음 보는데. 어머. 훈련받은 개인가 보네, 그럼? 글쎄,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이렇게 가는 거 아닐까요? 보행자 신호에 건넌 건 그저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돼요. 하나는 시각적인 신호등을 볼 수 있느냐. 파란색 계열은 굉장히 잘 분간할 수 있어요. 녹색, 파란색 계열의 신호등을 이 상황에서는 이동하는 거구나. 이런 교감 능력을 갖춘 거죠. 또 하나의 성향이죠. 사람들과 함께 이동하려는 교감 능력이거든요. 이런 친구들한테는 시민권 주고 명예 시민으로 좀 칭찬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신호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은 세상. 교통법규를 잘 지킨 강아지. 너무 칭찬받을 만하죠. 다만 목줄을 착용해 산책을 시켜야 하는 보호자가 보이지 않아 참 아쉽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무단횡단을 하는 분들이 이걸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누군가 신호를 무시하고 건넜다면 이 강아지도 아마 따라서 뛰어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작년에만 해도 무단횡단 사고는 6,000건에 달합니다. 무려 271명이나 목숨을 잃었는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자신은 물론 타인까지 해치는 이런 위험한 일탈이 있는가 하면 마음이 흐뭇해지는 일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영상을 보면 느끼시게 될 겁니다. 세상은 아직 따뜻하구나 하고 말이죠. 전주의 한 오거리.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 한 분이 도로에 나와서 손짓을 하고 계시는데요.
분위기가 나오니까 택시 타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 거기가 이제 택시가 지나다니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제 자주 오진 않아요. 앱으로 보통 예약을 하잖아요. 또 아무래도 앱으로 예약을 좀 못 하시지 않았을까. 목적지는 해당 구간에서 약 500m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안전띠만 해주세요, 안전띠. 여기 있어요, 연세가 70, 80? 그 정도 돼 보이시는 것 같았어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도 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도와드렸던 것 같아요. 목적지까지 걸어서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지만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의 이동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흔쾌히 태워다 드렸는데요. 아이고, 됐다. 여기서. 네, 여기서? 아니, 차 돌려야 되니까. 그래요? 여기서. 제 차가 좀 높아요, 차고가 많이 높다 보니까 혹시 내리시다가 좀 다리를 헛디뎌가지고 치진 않을까 해가지고요. 잘 내리시는지, 그리고 이제 안전하게 내리시는지 이런 걸 좀 봤죠. 무심코 지나칠 수 있었던 상황 속에서 건넨 도움의 손길. 참 따뜻한 영상이죠? 우연히 목격한 한 장면이 김웅 씨에게 참 많은 생각이 들게 만들었답니다. 제가 만약 저 상황이었으면 했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들긴 합니다. 굉장히 좀 나쁘러지더라고요. 긴 차량 행렬로 꼼짝할 수 없었던 제보자의 시야에 들어온 한 장면입니다. 행인이 담장 옆 쓰레기 더미와 부딪혀 스티로폼이 쓰러지면서 도로를 막고 말았는데요. 어떤 아저씨께서 그 스티로폼이 쌓여있는 더미를 치고 가셨는데 그 쓰러뜨릴 당시에 옆에 한 2번 정도 지나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뭐하러 굳이 다른 사람이 했는 거를 내가 왜 해야 되나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런데 한 아이가 멈춰 서더니 제 덩치만한 쓰레기를 차곡차곡 다시 쌓아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도거든요. 되게 좁아요. 거기 항상 막히는 길이고 만약에 그 친구가 쓰레기를 치우지 않았다면은 굉장히 더 복잡해진 상황이 됐을 겁니다. 이렇게 조그만 학생이 이렇게 어른들도 잘 못하는 행동을 한 모습을 보고 그 장면이 감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퇴근길, 지친 운전자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든 어린이. 수소문 끝에 찾을 수 있었습니다. 멋있게 도복을 입은 태권 소년들 사이에 우리가 찾고 있는 꼬마 히어로가 있을까요? 여기서 좋은 일 하는 학생이 있다는데 어떤 친구예요? 상우군 반가워요. 거기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요. 잘 안 치면 젊은 사람들은 가도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러고 가니까 보다가 가다가 툭 쳐가지고 넘어지면 또 다치니까. 그리고 그 생각도 들었어요. 치워야 될까 말까. 도대체 무엇을 보고 고민에 빠지게 된 걸까요? 차곡차곡 쓰레기를 정리하던 상우군의 시선이 어딘가에 고정되는데요. 여전히 쓰레기가 뒤엉켜 있는 이곳. 혹시 경고 표지판에 적혀있듯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던 걸까요? 아이 뭐라 틀린데. 일단 사람 다시 가서 치워야지 하면서 딱 치웠어요. 제가 한 번 하다가 2번 했잖아요. 한 번 하는 이유는 또 무단투기. 한 번 더 또 무단투기. 그러니까 이걸 치우면서도 무단투기. 무단투기가 좀 마음에 걸렸던 거야. 네. 그죠? 그럼 경찰서에 갈까봐. 담벼락에 떡하니 붙어있는 경고판을 마냥 무시할 수 없었다는 건데요. 고심 끝에 쓰레기를 정리한 후에도 상우군은 걱정되는 게 또 있었다는데요. 그냥 가다가
또 쓰러지면 안 되니까 쓰러지면 큰일 나니까 또 그래가지고 30초 동안 보고 이제 안 쓰러지겠다 하고 집에 간 거죠. 초등학교 4학년이라는 어린 나이에 어른도 마다한 굳은 일을 선뜻한 상우군. 꿈도 남다릅니다. 장래희망은 영화 배우가 되고 싶은 까닭은 히어로가 돼보고 싶어서. 히어로? 네. 상우가 생각하는 영웅은 어떤 모습이에요? 하늘 나면서 사람들을 구하는 거. 영화 속에 나오는 영웅처럼 초인적인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을 날 수도 없지만 상우군의 행동은 그 어떤 영웅보다 많은 이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줬는데요. 많은 이들의 얼굴에 웃음꽃을 피게 만드는 힘, 조상우군은 이미 우리들의 히어로입니다.